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임종현님, 오늘 아침 안개가 심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안개 플러스 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김윤경님, 오늘 날씨가 국민의 마음을 아는지 뿌옇고 답답하네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 길은 보입니다. 그렇죠. 왠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 같아요. 길은 보입니다. 길은 이미 나 있죠. 어허.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트레저 원님, 시선 집중이 안 됩니다. 법을 가지고 농락하는 자들 때문에 안 됩니다. 자기 해석으로 판단하는데 법을 어떻게 배운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선 집중이 안 된다고요. 아, 법을 가지고 농락하는 자들 때문에. 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시선 집중인데 요즘 시선 집중이 안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한 뉴스를 첫 뉴스로 좀 전해드릴까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그리고요, 엄격한 입장을 처장님. 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은 가능하면 이제 사회 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인권 보장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이제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그러면 지부장 판사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그 부분은 뭐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대목에 주목한 이유는요? 천대엽 처장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이라도 항고해라. 그럼 상급심에서 판례 만들어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어렵게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이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렇죠? 물론 천대엽 처장의 말에는 조직 보호 논리가 스며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법원은 열려 있어. 언제라도 항고하면 우리가 다시 세심히 판단해서 판례 만들어줄게. 헌데 검찰이 안 하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검찰이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파문, 반발, 이것의 책임을 법원이 아니라 검찰 쪽으로 비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할 건 법원과 검찰 가운데 어느 조직의 문제가 더 크냐 이런 문제 이전에 법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천대엽 처장은 그 방법이 아직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대검찰청이 오늘 지휘부 회의를 열어서 어제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가 가능한 시점은 내일까지인데 근데 검찰은 지금 스탠스를 보면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천대엽 처장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위헌의 길을 지금 안내를 한 겁니까? 네? 즉시항고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하는 게 심우정 총장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자 위헌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천대엽 처장의 말은? 네? 법원이 검찰을 지금 함정으로 내모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네, 0003님. 덕분에 원치 않는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네. 반야 횃불로님은 헌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면서 이제 헌재 판결 선고일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네. 폭주기관차님. 심우정 검찰총장 얼른 개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의 우정이 없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요. 이건 약간 60년대과 같은데요. 그죠? 아재과인데.
네, JB와 동년배 아니실까요? 자, 넘어가고요. 네. 네,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뉴스 하나 전해주시죠. 신천지 관련해서 CBS 노컷뉴스가 오늘 후속 보도를 내놨는데요. 20대 대선 직전에 특정 정당 가입과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전국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2년 2월 2일, 그러니까 정말로 대선 코앞에 두고인데요. 2월 2일자 신천지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이 입수가 돼서 이걸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걸 보면 총회 외교정책부장이 임명됨에 따라 12지파에도 외교정책부장을 임명한다, 이런 내용의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교정책부장의 업무가 뭐냐? 네. 신천지 비공개 대외 협력 업무 및 각종 대외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공개 대외 협력이라네요. 그래서 해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신천지 간부 탈퇴자가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20대 대선에 맞춰 신설한 조직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섭외부라고 하는 곳에서 총괄했는데, 대선에 맞춰서 별도로 선거 개입을 하기 위해 외교 정책부를 만들고 지역 책임자들을 선임한 것이다 라고 간부 출신 탈퇴자가 증언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천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 탈퇴자가 제보한 내용이 있는데요. 신천지가 2022년 2월 초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신천지가 숨통이 트일 수 있으니 꼭 찍어달라, 이런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그때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부서도 새로 만들고 신천지, 그러니까 그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도 독려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김다니에르 님이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요. 뭘이라고 보내주셨고, 데이지 님은 의문점이 하나씩 드러나고 풀리는 요즘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난 대선에 저희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대선에도 돌았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의혹이 제기가 됐고 네. 그 후보 간 TV 토론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는 강하게 부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의혹이 좀 더 구체화돼서 텔레그램 단톡방 내용, 단체 대화방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물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또 좀 찾아보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보도도 됐었고, 또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관련 내용을 경찰청에 고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는데요. 네. 신도들을 속여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은 뒤에 이를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사용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수사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네. 찾아봤는데 수사가 어떻게 됐다는 게 정확한 보도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민주주의는 법원 앞에서 멈춘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빗대서 얘기를 하면 의혹은 수사기관 앞에서 멈춘다. 아니, 의혹은 수사기관에 가서 뻥 뚫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말끔하게. 우리의 경험으로는 수사기관 앞에만 가면 그 다음부터 뭔가가 비틀리고 실종되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혹은 수사기관 앞에서 멈추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울트라 왕당근님이 진실은 늦지만 드러나게 돼 있는 법입니다라고 해주셨고, 아름다운 독도님 아니땐 굴뚝엔 연기가 절대 안 난다니까요. 그게 물리의 법칙이고 세상사 이치입니다. 네, 외로운 늑대님이 표가 된다면 악마든 누구라도 손을 잡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물증들이 나오면 멈췄던 것도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속도를 낼지 그것도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내란의 밤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과 통화를 하고 곧이어 그 대령이 국정원 과학대응처 처장과 통화했다는 사실 밝혀졌죠. 네. 자, 이 방첩사 대령이 송재영 대령으로 직책은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방첩사 과학수사센터는 2023년 12월 방첩사가 국방기관 최초 디지털 포렌식 분야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지금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이 인정을 받은 곳은 대검, 국과수,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뿐이라고 합니다. 어허. 이 방첩사 규정에 따르면 과학수사센터장은 수사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해 다른 수사기관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시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규정에 기초해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그리고 국정원 과학대응처 처장과 혹시 논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은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알아서 사적으로 통화했다. 이 해명이 조금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검찰의 해명이고 네. 실상은 같은 업무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서 모종의 업무를 상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업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및 포렌식 관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뒤따르는 문제는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되겠죠. 나아가 검찰이 도대체 어느 선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수사밖에 없는데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가로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추미애 의원은 계엄 당일 대통령이 심우정 총장에게 전화했을 가능성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수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김도희님 정의로 다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 토토로님 선관위 서버 포렌식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부정선거 조작 자료를 서버에 심으러 한 걸까요? 그건 좀 한 발 더 나간 것 같고요. 일단은 도대체 왜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검찰은 무관한 것인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규명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연결해서 옥황상제님은 대검이 내란 동조했다는 게 경호처장 등의 구속영장 반려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의문까지도 다 해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일요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아들과 며느리의 액상대마 구입 미수 사건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 이렇게 되풀이 주장을 한 데 이어서 배우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배우설? 경찰이 4, 5개월 동안 아들 미행을 했다. 뭘 엮어보려다가 안 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 다 배우가 있다. 날 망신 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주장한 다음에 악질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한딸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딸들이 뭐냐? 한동훈 지지자들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네,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한 딸이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배우라는 겁니까 지금? 그건데 자 여기서 뭐 그 진위를 가릴 방법은 없고요. 저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죠? 다만 이 점은 말할 수 있습니다. 찐윤 중에 찐윤이 이철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찐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기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날이 서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레이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 눈에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공작을 해서 같은 당 의원을 궁지로 몰려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철규 의원은. 그러니까 이건 같은 식구라고 보기 힘든 정도의 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각이 찐윤 한 사람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친윤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인지 만약에 친윤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라면 국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증과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한 딸을 말하면서 덧붙인 말이 전 또 눈길을 끌던데 민주당 사람들은 안 그런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아프니까.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슨 뭐 내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자, 이에 대해서 비명계는 반발을 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양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어제 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함께한 고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 자리에서 비명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가겠습니다. 한 명의 당원 자격인 저도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당의 지도자분들과 함께 내란 추종 세력들의 준동에 빼앗긴 몸을 다시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의 주인공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고요. 두 번째 발언의 주인공은 박용진 전 의원인데 뭐 사안의 성격이 비슷한지 몰라도 전개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모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전개 양상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계기로? 윤석열 석방을 계기로.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다. 이 점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결국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좀 주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철규 의원은 한 딸을 배우라고 지목했지만 촌철님들은 이렇게 물어주셨네요. 호랑이님, 마약 그거 누가 시켰어요?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어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의 첫 공판을 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판을 연기를 했는데요. 확인할 점, 공판 연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공판을 열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돼서 연기가 된 게 요번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27번째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27번째 첫 공판도 못 열고 계속 지금 공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이. 자, 무슨 건이냐? 스즈키 노부유키가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었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단죄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뭐 법원은 그동안 계속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1년짜리. 시한 1년짜리 구속영장을 계속 발부를 했는데 일본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에게 영장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그래서 1년 기한의 영장은 기한 만료로 계속 반납이 됐다고 하는데 방법은 일본 정부가 우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는 것. 현실적으로 이거밖에 없는데 일본 정부는 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망언, 망발, 망동 이런 거 싸지르고 튀면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부하침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레드헤어님이 법 위의 존재가 여기도 있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네. 방법이 없다니까 더 화가 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럼 일본 가서 한마디 딱 하거나 무슨 행동하고 딱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안전한 거겠네요. 그죠? 오, 좋은 방법이네요. 제이비 찾아가세요. 스즈키? 네. 스즈키라 그랬나요, 아까? 네, 스즈키 노부유키. 네. 그죠? 근데 시간이 없네. 네. 네, 오늘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요. 잠깐 소식 전해드리면 정부가 이제 3월 말까지 헌재 상공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0시부터 이제 정지가 되는데요. 이게 다 그 헌재 탄핵 선고 날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지가 오늘 나올까요, 제이비? 묻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연하게 그냥 기다리자. 그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네. 네, 기다려 보도록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